Marketman. 25년 5월 21일 마켓남 모닝 시작합니다. 주식 시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. 이번 어젯밤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 큰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다. 국내 시장도 일단 보합권을 마감을 했고요. 어, 장은 좀 음봉을 그렸어요. 높게 시작을 했다가 전부 다 좀 하락을 하면서 보합권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. 중국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게 크게 오른 건 아니고 어 항대는 좀 올랐네요. 유럽장도 마찬가지 보합권에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강세 모멘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S&P 500 그리고 나스닥 전부 다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주식시장 이쪽에는 큰 이벤트는 없었어요. 없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채 급등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. 그래서 오히려 주식 시장보다는 다른 시장에서 좀 봐야 할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시장은 좀 이제 차익 실현 이벤트가 없으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. 네, 원자재입니다. 일단 유가는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. 이란 협상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러시아 쪽, 우크라이나 이런 쪽들도 크게 움직이는 것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유가도 한 62불 수준에서 그대로 있었고요. 천연가스가 좀 올랐네요. 내추럴가스 약 3.4불 정도. 그리고 간만에 TTF 천연가스가 좀 올랐습니다. 38불 수준으로 올라가는데요. 아까 유럽 쪽 주식시장 쭉 올라가는 거 보셨겠지만 여전히 탄탄한 모습이고 '유로존의 경기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?'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유로존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그 천연가스죠. 그래서 '이쪽에서 조금 더 상승 압력이 있지 않나.'라는 생각을 합니다. 금이 이제 또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1.8% 올라서 3,300불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. 어 은도 같이 오르면서 귀금속 자체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. 글쎄요. 어떻게 신용등급 강등 영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? 안전자산에 대한 그 이동이 이쪽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금에 대한 어떤 그 환경 자체는 계속 매수 우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. 외환보유고 다변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금은 계속 당분간은 계속 '나쁘지 않다.'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네. 외환입니다. 원달러 환율은 어제 뉴욕장에서는 1,393원 수준으로 어 큰 변화는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좀 빠졌네요. 어제 아시아장에서는 101 포인트 가까이 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내려와서 달러 인덱스 100 포인트를 뚫고 내려왔습니다. 음 지금 달러와 약세 기조가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.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강세 나타났고요. 유로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. 엔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 일본채 급등에 따른 그런 영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본채 급등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채권 쪽 보시면서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고요. 비트코인도 한 100 그 16,000불로 바로 만 600불 그래서 1,500불을 좀 살짝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잘 버티네요. 쭉 안 빠지고 버티는 모습이 '위험 자세에 계속 가야 되나?'라는 생각을 조금 의심스러워해 보지만 '기울기가 조금 좀 둔화된다.'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좀
지켜봐야 될 것 같다. 현재는 모든 자산들이 다 건망세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감세 법안이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. 채권입니다. 우리나라 국채 금리 어제는 내려왔습니다. 신용등급 강등,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쭉 올랐던 금리가 다 되돌려져 버렸어요. 그래서 사실 '아무 일도 없었다.' 이런 식으로 돼 버렸습니다. 미국도 마찬가지죠. 미국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신용등급 그냥 이미 다 돌려놨고요. 뭐 지금은 관망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미국채 2년 1bp 정도 하락했고 미국채 10 년은 조금 안 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제 크게 움직였던 건 일본이죠. 일본 금리가 쭉 올랐습니다. 일본 국채 유찰이 있었는데 거기서 응찰이 되게 저조했나 봐요. 그래서 매수하려는 게 없었다. 일본 국채 매수는 일본 정부에서 하죠.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해 가고 있는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. 근데 이게 일본 재정이 그렇게 그러한 대규모 매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, 요런 우려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본채 금리가 쭉 오르는 모습입니다. 어 고러한 게 이제 목에 차긴 했어요. 일본 정부 부채 보시면 '이게 돼?'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있죠. 게다가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리면 점점점 힘들어져 버리죠, 이자 때문에. 이자를 내야 되는 걸 또 빌려야 되고 요런 상황이 됩니다. 그리고 요러한 현상이 미국도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거고 '일본이 먼저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.'라는 거죠. 그것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요런 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이번에 감세 법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느냐가 중요하죠. 네, 경제 지표입니다.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좀 0.1% 포인트 낮췄습니다. 호주도 예상했던 바와 같이 기준금리를 내려줬고요. 그래서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적었다라는 거고, 독일, 독일이 PPI가 나왔는데 2개월 연속 좀 크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. 마이너스 0.6% 하락을 했어요. 그 외에 특별한 경기 지표 발표는 없었고요. 오늘 또 음 뭐 뚜렷한 경기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. 영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나오는 게 있고요. 어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. 그 외에 뚜렷한 경기 지표는 없고요. 이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메가빌 감세안 법안 하원 본회의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. 계속 일정을 좀 조절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일정을 계속 조절한다는 이유는 결국 이게 좀 쉽게 통과가 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. 어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이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 확대를 좀 우려하면서 그 부분을 "재정 축소를 하라."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고러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면 뭐 "찬성하지 않겠다."라고 하고, 트럼프 대통령 어제 공화당 하원 비공개 회의 가서 뭐 욕설도 했다 그러죠. 뭐 그거 섞어가면서 압박을 했다. "찬성을 하면 너네 경선에서 떨어질 거다."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. 협박을 했어요, 말 그대로. 그만큼 이게 좀 중요한 얘기고요. 옛날에 그 영국 리스트러스 총리가 추진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3 표만 이탈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마켓난 모닝 마치겠고요.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